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가부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병정을 할게요. 제가 이제 병정은 아까 이제 을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연상을 하냐면, 이제 봄에 이제 싹을 이렇게 이제 나왔어. 그 다음에 싹이 막 번져가죠. 그 다음에 계절이 뭐가 되죠? 그죠? 근데 여름이 된다는 것이, 여름은요 모든 게 완전 활짝 펼쳐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병화가 활짝 펼친 모습이야. 그래서 바깥으로 다 드러났다. 그래서 병화를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게, 병화가 태양이라 그렇지만은 이렇게 을목이 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애가 을목에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이 전체에 확 퍼지는 모습이 병화야. 그래서 병화는 확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확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속에 집어넣고 있지를 못해. 바깥으로 확 퍼져야 돼. 승질나잖아? 확 퍼져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 퍼져. 근데 태양은 눈에 보이지만 언젠가는 들어가잖아. 태양이 끝까지 나 안 들어갈래, 막 저녁에도 안 들어갈래 그러면 다 죽어. 그죠? 막 여름에, 아니 그 낮에 막 그냥 뜨겁고, 아무리 뜨거워도 이게 해가 저녁이 되면 들어가요. 그래서 병화가 그 성질을 갖고 있어. 화를 펑 내놓고도 그 다음에 기어 들어가. 근데 문제는 뭔지야? 응? 그렇지. 주변 사람은 다 기는데 자기는 뭐라 그래? 나는 화끈해. 난 화 딱 내면 그만이야. 그럼 이미 주변 사람은 뒤었잖아. 그죠? 이게 병화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또 하나 뭐냐? 얘는 하늘의 태양이라 두 태양을 못 봐요. 그래서 병화가 사주에 이게 병화가 하나 더 뜨잖아? 이 꼴을 못 봐. 굉장히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잖아. 굉장히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요 모양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게 병화는요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병화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떠한 사람은 병화 태양이 이것이 밝음이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에서 가장 밝을 때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병화 운만 만나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태양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다 말라 죽어요. 그죠? 그래서 병화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병화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했는지 나쁜 역할을 했는지를 반드시 가려야 된다. 그리고 병화가, 이것도 관상을 보세요. 어떤 관상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이거를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혹시 제가 얘기한 거 말고 혹시 이 병화를 다른 거로 연상하시는 분이 있는지? 왜냐면 제가 관상을 보자 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병화의 관상은 병화 모양을 딱 보잖아요. 그럼 얘가 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천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의 빛이에요. 천자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딱 보기만 해도 남자처럼 보이지 않아? 짝벌이잖아. 짝벌 아니야? 아주 다리 짝 벌리고 앉았잖아. 그 여자는 이렇게 못 돼요. 그죠? 그 남자잖아. 그리고 이게 어깨 딱 벌리고 딱 덤벼봐, 이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씩씩하고 용감해. 거기에다가 이 병화는 모든 걸 다 밝히잖아. 어둠을 밝혀요. 그래서 밝히는 사주니까 경검찰이 병화가 많아. 응? 왜냐면 너가 네 죄를 밝히자 하지 않아?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내보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경검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예가 돼요. 응? 왜 예예요? 우리가 밝은 세상이 뭐야? 예절 바른 세상이 밝은 세상이에요. 예절은 뭐야?
윗사람 아랫사람이 경계가 있는 거지. 예. 우리가 밝은 사회는요, 사실은 윗사람만 제대로 알아봐도, 그게 상중하만 제대로 알아봐도 밝은 사회야. 그래서 화가 밝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절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예다, 그리고 태양이다, 그리고 딱 어깨를 딱 붙이고 짝짝발하고 있는 모습은 남자의 모습이다. 근데 남자도 쩍벌은 안 좋잖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요, 아까 을목에서 병화 넘어가는 과정은 봤죠. 을목에서 병화 넘어가는 과정은 막 이렇게, 예, 모든 이제 이파리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걔가 커지면서 막 전체를 막 이렇게 뒤덮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병화예요. 왜냐면 태양은 전체 지구를 덮어버리잖아. 이게 병화입니다. 자, 이 병화에서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정화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병화에서 이제 정화로 넘어가는데, 이 정화는 병화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애가 정화야. 그죠? 병화가 없었으면 정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정화는 태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태양으로 인해서 이 땅의 열기,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치 열을 뜻하는 것이고 얘는 빛을 뜻해요. 근데 얘의 관상도 얘기해 보세요. 응? 갈고리, 그렇지. 갈고리죠. 그럼 뭐예요? 각찍지. 그래서 정화가 실제로 무섭습니다. 예, 실제로 무서워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정화가 그 실제로 무서우니까 다 그러냐가 아닙니다. 항상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정화가 한번 속에서 딱 응어리가 맺히잖아요. 잘 안 풀어져요. 왜냐면 갈고리를 탁.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걸 보셔야 돼. 이 병화는 어쨌든 병화는, 그죠? 열을 확 냈다가 지는 식잖아. 어쨌든 자기는 식잖아. 정화는 안 식어요. 응? 얘는 열을 한번 딱 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새벽에 해가 뜰 때까지 열받아. 그래서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해. 그 인간이. 근데 나한테 그랬는데 또 식어가. 그러다가 또 열받아. 근데 여자는 그래도 괜찮아. 남자 잘못 건드리면 힘들어요. 왜냐면 남자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옛날에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딱 웅그려져서 안 넣으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위에는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얼마나 편안하게, 아주 평화주의자예요. 괜찮아요. 그 말 해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 지나잖아. 너 그때 나한테 그 말했지. 이래. 아주 곤란한 게 정화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가 또 착해. 응? 왜 착하냐? 응? 얘가 열이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응? 얘 하늘에 있는 병화의 태양은 나한테 빛으로 주지만 실제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가 타 죽어.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야. 그래서 나한테 도와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정화는 안 그래요. 오로지 나만의 촛불이 되어줄 수 있어. 깜깜한 밤에 나만 비춰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정화가 있잖아. 할인업이 많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특히나 겨울에 태어나잖아요. 정말 필요한 인간이에요. 겨울에 태어나면 너무 추운데 난로 역할을 해줘요.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정화가 여름에 태어났어. 그 무슨 역할을 할까? 자, 겨울에 태어났어요. 정화는 열이라 그랬잖아. 그 겨울에 열이 필요하죠. 난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요 정화는 너무너무 착한 애야. 왜?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정말 정이에요. 왜 정이냐? 실제로 열기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하는 실제로 느껴지는 온도 채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초코파이예요. 응?
초코파이가 정 아니야? 그래서 정이야. 초코파이 정이야. 그래서 실제로 진짜 착하고 남을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름에 태어났어. 무슨 짓 할까? 그렇지. 그렇지. 더 미치게 했는데 거기다 막 열 푹 끼치잖아. 사람들이 다 피하지. 그죠? 그래서 정화로 태어난 사람이 여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하고 꺼리는 거야. 가까이 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주변 사람들이 왜 나를 거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 열받아 있는데 가서 불지르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는 거 몰라. 근데 당신은 다른 사람이 지금 더운데 가갖고 더 덥게 마치 양 같은 거지. 양. 제가 양이 아주 고약하다고 얘기했죠. 제 강연을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해외 가갖고 너무 이게 초원에 양이 막 이렇게 멍컬멍컬 몰려있는 거 보고 너무 이쁠 거야. 멀리서 보면 이쁘잖아, 양은. 양은 멀리서 보면 이뻐. 가까이 보면 못생겼어요. 진짜 고약하게 생겨. 눈이 쫙 찢어지고 성질 더럽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양인이라고 해요. 응? 양이 칼을 물은 거야. 굉장히 무서운 살이거든, 이게. 양이살이라 그래요. 근데 왜 여기다가 순한 양을 집어넣냐 그랬더니 얘가 진짜 고약하네요. 보기에는 토실토실해갖고 여기 막 거기 솜에다가 지를 감췄어. 그래갖고 자기 얼굴이 안 보여. 근데 얼굴 딱 보잖아? 진짜 사납게 생겼어. 근데 얘가 얼마나 고약하냐면요. 덥잖아. 더우면 지가 더워 죽겠으면 남이 더우니까 떨어져야 되잖아? 자기가 더 미치겠는데 너도 한번 더 막 그러고는 옆에 들러붙어요. 응? 근데 겨울에 춥잖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따뜻하죠. 근데 다른 애들 따뜻하게 해주기 싫어. 그래서 자기 겨울에는 따로 떨어져서 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너도 한번 더 쪄주고 봐라 하고 가서 붙어요. 오늘 가이드가 그 얘기 하는데 거기서 양인을 딱 깨우친 거야. 양인이 이거구나. 근데 진짜 양인이 그래요. 양인이 나쁜 구조잖아요. 자기가 안 죽어요. 죽여야 한 사람 죽여요. 주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마치 양이 내가 쪄 죽겠는데 너 쪄 죽으라 하고 옆에 가서 들러붙는 그게 양인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게 진짜 그래서 내가 여행을 다니는 거야. 역학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양인이 그렇구나 하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얘 정화가 그 역할이야. 그래서 정화는 겨울에 태어나잖아? 그러면 굉장히 빛난 애가 돼요. 근데 여름에 태어나면 얘는 완전히 막 더운데 막 더 덥게 만들어.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얘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이게 마치 깜깜한 속에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을 인도하고 남을 가리키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름에 태어나서 너무 덥잖아. 열기가 너무 세잖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이게 불이 강하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응? 불이 강하면 용광로가 돼서 쇠를 녹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태어난 정화는 금 있으면 부자가 되고, 응? 왜? 쇠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쇠를 녹여서 실제로 불의 역할을 하잖아요. 대단한 현실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정화가 현실주의자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정화가, 그래서 이 정화가 모양에 따라서 대단한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뭐야, 돈을 따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겨울에 태어나서 하잖아요.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물상에서 병화정화의 물상론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처음 공부할 때서부터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물상이나 모든 역학의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병화는 탁탁 쩍벌 남자이죠. 정화는, 응? 정화는 느낌이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응? 네, 그죠. 사방님네 저 몰라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우산 쓰고 그죠? 우산 쓰고 이렇게 저 몰라요 그랬어요 이 느낌 아니에요? 여자잖아, 그죠? 그래서 음화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렇게 새처럼 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한번 탁 쏠 때 탁 쏴야 돼. 그냥 여자가 이게 남편한테 할 때 맨날 바가지 긁으면 안 되지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럼 잘해주는 건 몰라. 부부가 아니구나, 진짜. 나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 물어보려고 딱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남자는 잘해줬다가 또 이렇게 찔렀다가 막 이래야지 마냥 잘해주면 안 돼. 그래서 정화 같은 여자가 돼야 돼. 열정적이죠. 따뜻하면 녹아주죠. 그러다가 뭐야, 한번 화가 나면 팍 찌르는 그 정화가 아주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무토기토는 아까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넘어와? 가을, 그죠? 경금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우리가 봄에서부터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싹이 점점 자라나서 그 다음에 쫙 퍼지는 이제 태양이 되고 그 다음에 열기가 생기고 그 열기가 열을 받아서 무토가 됐고 그 무토가 이제는 열기를 식혀서 기토가 됐고 까지가 왔잖아 이제, 그죠? 그럼 뭐요? 이제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결실의 계절이죠. 그럼 결실이라는 게 뭔가 단단하게 뭉치죠. 그래서 이것이 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제 경금하고 신금이 있는데, 그럼 금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서 또 뭐를 보셔야 되느냐? 이게요,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시 인계를 하면서 이게요 바로 옆집하고 나하고 친근한 이웃 사촌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원래 무토기토는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갑을병정 경신 인계의 이 원리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였잖아. 근데 원래는 무기가 없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갑을, 병정, 경신 이렇게 돼요. 옆집에 사는 애가. 그래서 경금은 정화랑 친하고 신금은 임수랑 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금은 화를 갖고 다스리고 신금은 수 갖고 다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의 원리가 원래 무토기토는 없었던 애야. 그러니까 경금은 화가 있어야지만 자기 모양을 만들고, 근데 신금은 수가 있어야지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의 원리라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원리인데, 자, 여기다 여러분이 뭐를 집어넣느냐? 지금 요 경금은 이게 첫열매야. 응? 얘는 완전히 익은 열매야. 이 원리로 생각하세요. 첫열매. 그러니까 첫열매면 열매가, 기토는 열매를 익히는 과정이고 완성됐기 때문에 모양이 생기네요. 모양이 생겼다는 건 뭐야? 사과가 만들어졌고 뭐 감이 만들어졌고 배가 만들어졌어. 근데 왜 그림이 다 똑같아? 뭐 사과하고 배하고 감하고 그림이 똑같네? 어쨌든 과일이 만들어졌어. 그럼 여러분 뭐를 전상하느냐? 자, 과일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단계에서 뭐를 해야 될까? 응? 그렇죠. 응? 역학 개념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를 하냐? 자, 열매가 만들어졌으니 따야 수확이 될 거 아니야. 수확이 돼서 따려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 나무 가지하고 이별을 시켜야지. 그죠? 그래서 이 경금은 뭔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응? 옳고 그르다. 그러니까 너는 나뭇가지요, 너는 열매야. 그러니까 나뭇가지에서 그 분리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화가
예, 검찰, 경찰이라 그랬죠. 금도 경찰, 검찰이라. 그래서 화일간과 금일간이 경검찰이 많습니다. 화는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범죄자, 너는 무죄. 이거를 가리는 작업이 경금신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하는 게 경금이에요. 그런데 이 경금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 과일을 땄어.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게 뭐죠? 응?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익었나 안 익었나를 봐서 잘 익은 거는 잘 익은 대로 분류하고 안 익은 아닌 거를 2차 분류하죠. 이것이 신금입니다. 그럼 뭐예요? 경금은 크게 분류하는 거고 신금은 아주 세밀하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한 작업하는 게 신금입니다. 요즘은 IT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IT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지금 이 경금이 이게 물건을 만들어 주는데 이 정화를 가지고 마치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맨 처음에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탄광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광물질을 여기 정화라는 이 불에 이것이 열기로 녹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요. 생산을 해낸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뭔가 재료를 한다. 그건 이게 뭐예요? 내가 없었던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화와 금이 있잖아요. 그럼 IT가 됩니다. 응? 화는 문명의 세계고, 왜 화는 문명의 세계냐? 불이 개발이 되면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고, 불을 갖고 음식을 익히면서 그릇을 만들고 그러면서 문명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정화가 문명사회예요. 이 정화와 새로 만든 경금이 이것이 조합돼서 신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최첨단 기술자는 전부 다 화와 금이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금일간들이 약간 앞서가요. 토는 뭐예요? 토는 안 움직이잖아. 그래서 토는 보수고, 그죠? 자기를 안 고치려고 하고. 금은 신개발품이야. 왜? 완성품이니까. 왜 그러냐면, 왜 완성품이냐면 여기 싹이 났는데, 그죠? 요 싹이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경금신금은 새로운 것을 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멋쟁이들이 많아요. 왜? 새로운 걸 추구하니까. 그 새 시대, 신세대가 경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금은 그래서 물건을 아주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나 치과 의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정밀하죠. 이게 신금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예요? 칼이지. 그죠? 그 신금은 다 찔러내요. 그래서 사람을 톡톡 찌르기도 하지만 아주 세밀한 작업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바느질 잘해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잘하는 의사는 뭐예요? 성형외과의 의사의 기술은 얼마나 잘 꼬매느냐야, 정교하게. 성형외과 아무리 서울대에 나온 의사라도 성형 잘못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갖고 꼬맨 게 티가 나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바늘 자국이 있어요. 응? 보셨어요? 응. 요즘에 왜 그거 하잖아, 양아. 양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뺑 둘러갖고 이렇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저기 왜 인형 꼬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신금은 칼질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 아주 잘해서 만약에 내가 성형하고 싶다? 그럼 가서 선생님 사주 물어보세요. 그래서 신금일간인가 확인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개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신금이 뭐가 되냐면 얘가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돼요. 왜냐면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겨울이 임수하고 개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씨앗으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얘 씨앗을 저장하는 거예요, 임수가. 그래서 저장하는 기후기 때문에 여기다 계집여변을 쓰잖아요. 잉태할 임자가 되잖아요. 응? 그래서 원래 씨앗의 본 씨앗은 신금이고 그 씨앗을 저장하는 것이 임수가 돼요. 그래서 요 씨앗이기 때문에 이게요,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고, 그죠? 그래서 하늘의 태양이란 내가 진짜 나 잘났다 한다 그러잖아요. 왜 땅에 있는 신금이요, 지가 씨앗이야. 근데 씨앗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뭐야, 잘난 척 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니네들 존재할 수 없어. 응? 그래서 신금이 까탈스러운 거야. 왜? 씨앗을 보존해야 되니까. 응? 그리고 씨앗은요, 이게 뭐예요? 경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완벽하게 물건 만들어 나온 게 신금인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빛나야 되잖아. 그래서 임수로 닦는 거야. 응? 근데 얘가 임수로 닦으면 깔끔한 애가 돼. 왜냐면 이 임수는요, 많은 물을 얘기해요. 물량이 많다가 임수야. 왜? 양이니까. 그리고 이 임수는 뭐야?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야. 이게 그냥 막혀있는 물이 아니라 쫙쫙 흐르는 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흐르는 물에다가 빨래 해봐. 빨래가 어때요? 깨끗하죠. 그래서 신금이 임수에다 씻으면 깔끔해요. 그래서 얘는 깔끔하니까 깔끔 떨어요. 그래서 신금 일간은 임수 만나면 상격이 되거든요. 까탈스러울수록 신금은 비격이 됩니다. 근데 신금이 털털하잖아? 깨진 신금이야. 신금은 까탈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톡톡 쳐야지 오히려 상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신금이 개수를 만났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응? 이게 신금이 개수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신금은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금이 임수를 만나잖아. 그럼 샤워기를 쫙 틀었어. 거기다 씻어 놓은 애야. 그러니까 다 씻어. 개수는 비 오는 날 바깥에 서 있는. 신금이 비 오는 날 바깥에 서 있어. 그럼 여기는 비 맞고 여기는 축축하고 이래서 뭐예요? 겉보기는 깨끗한데 보이지 않는 모습이 뭔가 더러운 거야. 숨기지 않을 슬픔이 있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남모르는, 예, 비밀스러움이 있다가 신금이 개수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임수는 뭐예요? 쫙쫙 흐르는 물이잖아. 거침없이 가요. 그리고 이 물은 뭐냐면 지금 보세요. 씨앗을 저장하잖아. 씨앗을 저장하는 거에 모든 걸 다 받아줘요. 그래서 굉장히 털털합니다. 폭이 넓은 게 임수예요. 왜? 흘러가니까. 그래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임수가. 개의치 아주 시원시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의치가 않고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흘러가. 그래서 너무 앞서가. 그래서 이게 신금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를 내가 생각해. 흐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 사람이 사귀다가 저 사람이 또 딴 여자 생기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버림받겠지? 그럴 바에 내가 버리자. 이렇게 돼요. 지나치게 영리하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다. 이게 임수의 어떤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장점이 되면 끊임없이 새로 흐르잖아. 그래서 수일간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이 수일간들이 많습니다. 수리에 밝고요. 자, 개수는 뭘까요, 그러면? 응? 개수는? 자, 이 개수가요, 성격 파악이 제일 힘든 게 개수예요. 왜냐면, 자, 개수를 볼까요? 끝이야.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세 개가 갑이 있잖아. 응? 개수는 뭐예요? 항상 미래에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지. 그죠? 그래서 신분 상승 꿈꾸죠? 또 하나, 얘가 뭐냐면 음수잖아. 그죠? 음수인데 우리가 목화가 양이요, 금수가 음이요 할 때도 음이고, 임수, 개수 할 때도 음이죠. 음 중에 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음습해요. 그래서 뭐예요?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주에 이 개수는 뿌리가 있어도 다른 오행이 목화, 토 이런 오행이 많죠? 거기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뿌리가 있어도 딴 데로 쫓아가는 게 개수의 특징입니다. 또 개수는 뭐냐면 음의 음이죠. 음의 음이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부드럽고 여자 중에 여자인데 얘는 뭐를 갖고 있느냐? 하늘 천자를 갖고 있어요. 하늘의 물이야.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병화하고 나하고 지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수는 뭐야? 나도 하늘에 있는 비야, 물이야. 그래서 뭐예요? 예, 갑자기 팡 튑니다. 음간인데 그 다음에 갑으로 확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해? 그래서 개수가 무시당하잖아요. 확 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치느냐? 병화는 승질나죠? 너 뭐야! 이래. 응? 개수는 글쎄요. 뭐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뭐 내가 뭐 잘한 거 뭐 있습니까? 제가요? 그런데 선생님은 뭘 잘해서요? 뭔지 아세요? 사람을 되게 당황하게 화를 해요. 예측 불가.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개수의 사주가 성격 파악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실, 임계를 자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 이런 성분을 갖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용이 돼요. 그냥 갑목, 을목이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경금은 아까 이거 남자 이건 아시겠죠? 왜 남자? 생긴 모습이 어때요? 내목 안에 갇혀 있잖아. 불쌍하다니까? 이게 남자 경금이요. 보세요. 아주 씩씩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내 규율에 사회에 내가 막혀 있는 게 남자야. 씩씩해 보여도 틀에 박혀 있는 게 남자야. 그래서 경금이 남자예요. 신금은 응? 여자야. 왜? 날씬하잖아. 날씬하지 않아요? 경금은 뚱뚱하고 신금은 날씬하고 여자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 임수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임수일간이 뚱뚱한 사람 많아요. 왜냐면 옆으로 퍼지고 물이라는 거는요. 피부에 물이 들어가자 피부가 불어. 물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요. 이게 피부가 붉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임수는 씩씩하게 생겼잖아. 그죠? 착 이렇게. 응? 거기다가 임수 잘못 쓰면 뭐가 돼? 응? 임수 잘못 쓰면 임금왕자 되지 뭐가 돼? 요 위에만 한 끗 차이 아니야? 그죠? 한 끗 차이죠. 그래서 남자예요. 개수는 개수가 얘가 왜 이게 성질이 파악하기 힘드냐. 관상이 그렇잖아. 응? 관상이 보면 보세요. 머리도 막 그냥 아주 막 머리에 산발 아니야? 여기도 삐쭉 저기도 삐쭉. 거기다 밑에는 뭐야? 치마 입고 막 이런 여자 아니야? 머리에 꽂고 치마 입고 얼른 뛸지 모르잖아. 그때 미친 여자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예, 그렇게 연상하지 마시고. 그러면 개수 일간이 나한테 막, 항의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연상된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성격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외우면 성격도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행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됐는지가 다 알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공개 강좌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역학을 어떻게 쉽게 재미나게 응용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응용하는 역학을 가르칠 것이고 또 우재 선생님은 역학의 정통으로 이론을 가르치니까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을 여러분이 접목을 시키면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러한 역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